자, 오늘 진행할 소묘는 손이랑 국자 사절 캔트지에다가 진행을 할 거고, 스케치는 이미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A4 용지에다 따로 출력을 했어. 설명하고 싶은 건 명도 설정, 명도에 대한 퇴고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게 포인트가 되겠지. 손 하나만 그리는 상황에서는 이 손의 구조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손가락 틈새, 어둠이 잡히는 구간과 빛이 때려박히는 구간들을 구분해 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처럼 다른 사물과 상호작용하고 있을 때 국자가 됐든 뭐 연필이 됐든 색연필이 됐든 어떤 사물을 잡고 있을 때, 우리가 최근에 했던 걸로는 모양 맞추기 집 소묘를 했었잖아. 다른 사물과 상호작용할 때 어떻게 명도를 퇴고해야 잘 보일지, 강조가 잘 일어날지,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지. 비슷한 정도의 표현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명도에 대한 퇴고를 잘 하는 것만으로도 두세 단계는 더 그림이 좋아 보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국자와 손이 조합되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강조가 돼야 되는 부분은 여기가 될 거야. 손이 국자를 잡고 있고 손이 국자에 반영되고 있는, 비쳐서 반사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여기가 가장 선명해야 되고 가장 잘 보여야 되는 구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명도 퇴고, 명도 계획을 잡지 않고 그냥 진행하게 되면은 그림이 되게 뿌옇게 나올 수 있어. 확실하게 명도 설정, 명도에 대한 퇴고를 하고 그림을 진행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자, 실물 손이 있고 비쳐 보이는 손이 있고 국자가 있어. 이 세 개가 다 하나하나 잘 보이게끔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경계면에 대한 명도만 억지로 떨궈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뭐 이런 거지. 자, 이런 네모난 종이 위에 원기둥 하나가 올라가 있다고 할 때 두 개를 떨궈서 보여줘야 되잖아. 너희들이 할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면 색감을 비슷하게, 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 명도를 비슷하게 잡아버리고 경계면만 떨구는 방식을 많이 써. 자, 예를 들어서 이 종이는 이 정도의 색감이야 라고 잡아놓고, 원기둥도 덩어리, 양감 신경 쓰다가 비슷한 정도의 색감으로 진행을 해. 그러다가 부딪히는 경계면 부분에 와서 화이트 혹은 과장된 반사광으로 떨구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궈버리지. 이 포인트, 이 경계면만 놓고 보면 떨어져 있는 게 맞는데, 전체로 봤을 때 이게 잘 보이냐 안 보이냐에 대한 차이인 거야. 이렇게 부딪히는 경계면에 대한 명도만 설정하고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한 눈에 원큐에 이게 구분돼 보이려면 어차피 어둡게 잡을 거라면 살짝 어둡게, 잡아놓고 원기둥은 살짝 밝게 처리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 명도, 평균 명도가 종이랑 원기둥이 애초부터 차이가 나서 선명하게 떨어져 보일 수 있게끔 그런 설정하는 게 중요해. 이거를 흔히 고유 명도라고 하기도 하고, 나 같은 경우에는 평균 명도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 개체가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명도 값을 보는 거야. 종이의 평균적인 명도는 한 이런 정도가 될 거고, 원기둥의 평균 명도는 뭐 한 이런 정도가 되겠지. 고유 명도 혹은 평균 명도 자체가 차이가 나 보일 수 있게끔, 얘는 경계면이 떨어져 있긴 한데 고유 명도나 평균 명도를 놓고 보면 비슷한 명도처럼 보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거지. 오케이.
이 명도에 대한 퇴고를 확실하게 하고 진행해 주는 게 좋아. 다시 이제 국자로 넘어와서 손가락의 양감과 국자의 양감을 잡다 보면 이런 식으로 색감 자체가 비슷하게 부딪힐 수 있어. 경계면만 억지로 떨궈 놓고 색감은 비슷하게 나와버릴 수 있지. 그러니까 그 계획을 확실하게 잡아줘야 돼. 예를 들면 국자는 금속 질감이니까 확실하게 블랙으로 잡아놓고, 손가락은 주변이 블랙이니까 양감을 잡는다고 해도 평균적인 명도가, 고유 명도 자체가 국자보다는 조금 밝게 설정이 되는 게 좋지. 그치? 그리고 여기 비쳐서 보이는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살짝 어둠이 잡혔다가 바로 고유 명도가 밝은 상태로 나올 수 있게 컨트롤 해주는 게 중요하지. 그래야 손가락과 국자가 더 명확하게 구분돼 보일 수가 있는 거야. 평균 명도, 고유 명도를 차이를 확실하게 줘가면서 실제로 완성하고 진행한 그림을 예시로 보면 여기에 있는 게 내가 진행한 그림 사진을 찍은 거고, 위에 있는 거는 포토샵으로 고유 명도, 평균 명도가 비슷해 보이게 내가 수정을 좀 한 거야. 지금 보면 자, 너희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야. 경계면만 떨구는 방식. 지금 손가락과 국자의 경계면을 억지로 밝게 떨궈놨어. 근데 그 외의 톤들은 이 정도의 톤이나 이 정도의 톤이나 이 정도의 톤이 비슷하지. 국자와 손가락의 평균 명도 혹은 고유 명도 자체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비슷한데 경계만 떨궈 놓은 상태인 거야. 그렇게 해놓고 보면은 멀리서 봤을 때 잘 떨어져 보이지 않아. 잘 구분돼 보이지 않아. 여기 손잡이 부분도 여기에 이렇게 어둡게 잡아놓고 여기도 이렇게 어둡게 잡아놨어. 그러면 비슷하게 어두운 톤이 부딪혀 버리니까 잘 안 보이는 거지. 아무리 라인으로 밝게 이렇게 떨궈놓은 톤이 들어간다고 해도 전체로 봤을 때는 이 구조가 확실하게 구분돼 보이지가 않는 거야. 이게 내가 진행한 그림을 보면은, 자, 국자가 가지고 있는 평균 명도, 금속 질감이 가지고 있는 평균 명도를 블랙에 근접하게 잡아놓고 손가락은 애초부터 밝은 덩어리로 설정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경계면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손가락 구조 전체가 국자 구조 전체와 떨어져 보일 수 있게끔 처리를 하는 거지. 또 반대로 여기에서는 이 손 부분에 넓은 어둠이 들어가니까 손잡이는 애초부터 밝게 처리를 해버린 거야. 경계면만 떨구는 게 아니야. 그냥 이 구간의 평균 명도 자체가 밝게, 이 구간의 평균 명도 자체가 어둡게 설정을 한 거지. 경계만 떨구려고 하게 되면 안 떨군 것보단 낫겠지만 선명하게 보이는 정도가 평균 명도, 고유 명도를 조정한 거에 비해서 잘 떨어져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손가락이 가지고 있는 평균 명도가 이 정도라고 하면 국자가 가지고 있는 평균 명도는 이렇게 되는 거지. 고유 명도 자체가, 평균 명도 자체가 차이가 나 보일 수 있게끔. 반대로 얘 같은 경우에는 경계면은 떨어져 있지만 국자의 평균 명도와 손가락의 평균 명도가 비슷해 보이는 거지. 오케이? 무슨 차이인지 알겠지? 그 명도에 대한 컨트롤을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아. 같은 표현력, 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명도에 대한 퇴고만 확실하게 해줘도 그림이 훨씬 더 좋아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복합적인 구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명도 퇴고를 확실하게 하면서 진행을 합시다. 이 그림 그리는 과정은 내가 영상을 찍었는데 뒤에 나올 거야. 그런데 빛 반사가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꼼꼼하게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짧게 배속 돌려가지고 뒤에 붙여놓을 테니까 이제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